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눈이 요즘 너무 자주 오고 있고 너무 날씨가 추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춘도 지나고 우수도 지났으니까 이제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죠. 숨어 있는 땅 속에 분명히 새싹이 올라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원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이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인사드리는 분이 또 나오셨네요. 너무 반가운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한 번 더 해주시죠. 계속 해야 되나요? 본인 네, 소개. 네, 네. 반갑습니다. 스마트 도시문화연구소, 그다음에 산안법인 한국선진교통문화연합회, 에 몸담고 있는 김세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짧나요? 네, 한 달 전이죠. 김세연 대표님을 모시고 네, 보행자 교통사고 사례와 그리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프라 그리고 보행자 교육과 인식 제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까요? 네. 오늘은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신 기술과 보행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 보행 안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네,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서 보행자 안전의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신 기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저하고 할 얘기는 자율주행차가 지금 이제 계속 개발되고 있고, 현재는 자율주행차라고 하지만 운전석에 운전을 하고 있는 형태가 많이 있고, 물론 이제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전히 자율주행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곳곳이 이제 안내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보행 안전과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 교통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 횡단보도하고 교통 신호에 관련된 이야기하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우리 센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센서하고 경고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와 보행자 안전 이야기 좀 자세히 해 주시죠. 네. 자율주행 기술이 사실 많이 도입이 된 상태예요. 지금은 뭐 자율주행을 떠나서 뭐 보행자 안전 이야기를 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기술이 발전을 해서 지금 막 드론이 또 막 나오고 있고요. 모 휴게소에는 드론 택시 모델을 또 이렇게 비치를 해 놓고 시민들이 그 드론 택시에 타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도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기술이 발달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여러 가지 센서하고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주행 경로를 계획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주변에 경고 시스템하고 센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행자 감지, 그다음에 주변 환경 감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레이더나 라이더, 그다음에 카메라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보급화됐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행자를 잘 감시하고 보행자 움직임을 또 예측을 해야죠. 그래서 사고가 예방이 되니까. 그래서 보행자가 전방 일정 구간까지 오게 되면 이게 센서가 작동을 해서 경고가 울려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개발돼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운행하고 계신 자동차에서도 이런 시스템 경험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도 가끔 뭐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앞에 차 있다고 또 누가 있다고 이렇게 경고 울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네. 것들이 또 네. 있고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 보면 고속도로에서 저렇게 일정하게 쭉 오래가는 구간에서 네네. 자율주행 그 모드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켜 놓고 가면 네. 네, 안전하게 가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저 유튜브로 중국 자율주행차를 봤는데 네네.
중국은 사실 저희보다 더 인간도 많고 그 교통 이런 보행자들이 인간이 교통 많죠. 이게 아무데나 건너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다 감지해서 중국 자동차가 네. 자율주행 기술이 아주 발전해서 네. 그 험난한 중국 상해 도시에서 네. 운전하는데 사고 없이 잘 가는 걸 봤거든요. 아, 네네. 우리나라 기술을 앞장선 것 같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긴장할 만큼 중국이 IT 관련으로 굉장히 앞장서고 있는데, 과거에 뭐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중국이 오만 거 다 카피해서 갖고 가잖아요. 맞아요. 먹거리에서부터 네. 뭐 기술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까지 네. 다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이제 창조는 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뭐 이런 얘기 하기까지, 그러니까 네. 계속 그기는 카피를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기술 축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기술이 오히려 막 인도도 넘어설 수 있고 미국도 넘어설 수 있고 이런 얘기. 우리나라는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 네, 비상제동 시스템이 또 있어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잡히는, 그래서 이제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것들에 대한 장점들 얘기가 나오죠. 장점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간이 운전하는 우리 운전자의 실수의 가능성을 많이 줄여주고 있다. 그리고 반응 속도가 일반 사람보다 빠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얘기하다가 자꾸 까먹어요. 어떡하지? 네. 손 조금만 밟아도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보다 더 그 바로 밟자마자 이렇게 반응 속도도 있고 막 그런 거 감지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기술이 발달해서 앞으로는 제가 운전 사실 못하잖아요.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그냥 타고 다니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보안이거든요. 맞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고 IT 시스템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보안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한 번에 뚫리게 되면 그냥 훅 다 뚫려서 체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 감지가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와이파이 기능, 센스 기능들이 네. 충분히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또 발생할 맞아요. 수 있다. 우리나라 이런 거리 얘기를 정보가 어떻게 보안일 수 있는데 네. 거리 정보나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다 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뭐 중국 자동차가 들어오면 또 중국에 다 털리면 그게 또 북한에 넘어가고 모든 게 또 털리고 그런 것들이 또 걱정이 되긴 근데 하더라고요. 지금은 털린다는 개념 없이 그냥 다 오픈이 된 것 그럼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보안시설 빼놓고는 나머지는 뭐 위성 사진 봐도요. 어쩔 수 없을 것 너무 같아요. 디테일하게 나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약간 늦게 작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요즘에 이제 차에 내비게이션 없는 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좀 불과 저희가 몇 년 전에는 갑자기 이제 그 도로를 새로 신설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막 산속을 달리고 있고 업그레이드 안 하면 그죠. 바닷가를 막 맞아요. 가고 있고 맞아요. 업그레이드를 꼭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그렇게 빠른 길을 또 감지도 더 빠르게 하니까 네. 사람보다 더 그래서 낫겠다는데 사용자가 잘 관리를 하고 또 사용하는 것들이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보안 이야기하니까 그 생각나요. 터미네이터 보면 네네. 기계가 다 잠식해서 모든 걸 통제하니까 그렇죠. 그거 갑자기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에서 다시 아날로그로 가죠. 컴퓨터를 안 쓰고 타자기를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영화에도 나오고 실제로는 보안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뭐 확인된 건 없지만 네, 갑자기 그렇습니다.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아니 해보았습니다. 지금 모 업체에서도요. 네. 이렇게 IT 기술을 접목을 하면 혹시나에 대한 우리가 그때그때 순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에 차질이 생길까봐 오히려 좀 과거로 뺏겨갖고 정말 단순하고 심플한 거를 찾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넘어갈게요. 스마트 횡단보도와 교통신호에 대해서 이야기 좀 자세히 해주시죠. 예, 스마트 횡단보도는 이제 우리가 그 도로에서 보면 횡단 시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횡단 시설이 있고 그 횡단 시설 중에 하나가
횡단보도죠. 횡단보도가 있고 또 그 횡단보도만 있는 데가 있고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다양한 거죠. 예. 그죠? 그래서 횡단보도만 있는 데와 그다음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이게 차별성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스마트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교통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많이 적용을 하고 특히나 이제 사고가 많은 지역에 특히나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많이 설계를 하는데요. 이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은 참 이거 저도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횡단보도 가보시면 횡단보도에 바닥 신호등이 깔렸다든지 아니면 센서가 작동을 한다든지 어떤 데는 우리 차단 바가 있는 데에도 또 있어요. 뭐 그런 기능이 있다든지. 제가 약간 좀 차도 가까이 들었더니 뭐 네, 위험하오니 삑삑, 예.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쵸, 뭐 그런 그쵸. 거 다 스마트 횡단보도에 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만 딱 구현을 해놓고 여기는 스마트 횡단보도입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어떤 데는 막 그런 기능들이 폴대를 세워가지고 그런 이제 카메라 기능과 센서 기능을 다 집어넣고 여기는 스마트 횡단보도입니다 하는 데가 있어서 좀 각양각색으로 스마트 횡단보도를 좀 정의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스마트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줄여라는 취지에서 그리고 횡단보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분명히 신호를 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 초록불이 있잖아요. 무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시하지 말라고 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나 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보행을 할 때 또 걸음 속도가 늦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그 걸음 속도에 맞춰 가지고 횡단보도 불이 좀 움직인다든가 요런 것들. 네. 시간을 좀 길게 그렇죠. 해준다든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르신들은 한 3분의 2쯤 갔는데 빨갛게 바뀌어요. 일반 그래서 이제 신호등. 네. 저희가 어르신들 교통안전 교육도 하는데요. 이제 횡단보도 건너실 때 불이 아무래도 속도가 좀 늦으니까 자신이 없으면 진입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들어거든요. 맞아요. 이게 불이 깜빡깜빡하잖아요. 그때 늦으시면서도 건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러지 네. 마시라고. 네. 차들은요 지나갈 때 또 뭐예요? 차 신호를 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약간의 틈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차가 그러니까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는 그 텀이 있고 네네. 신호등이 녹색에서 네네. 또 우리 횡단보도 신호등이 네네. 녹색에서 그 초록색으로 바뀌는 텀이 있잖아요. 그것들의 간격을 네. 조금 벌려놓긴 했지만 지금도 역시나 마음은 급해. 내가 녹색불이 들어오면 앞도 뒤도 보지 않고 훅 가요. 그러니까 직선길에 있는 차들은 괜찮은데 네네. 갑자기 우회전 틀어서 오는 차들이 위험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사고가 학교 앞에서도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행 법에는 네. 이제 개정된 법에는 네. 우회전하는 차량들은 횡단보도가 있고 사람이 건너면 그게 초록불이 됐건 빨간불이 됐건 무조건 멈춰라. 아무도 그런 걸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법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계속 이렇게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을 멈추고 가라. 우회전하기 전에 한 번 멈춰야 되고 우회전 바로 틀면 또 횡단보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때 또 한 번 더 멈춰라. 그거는 물론 이제 초록불이거나 빨간불일 때에도 있지만 물론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예측을 조금 해서 그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멈춰라라고 이제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대대적으로 시민 교육이 되는 건 좀 아직 대대적으로 않아요. 시민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멈추는 분을 잘 못 봤어요. 근데 멈춰야 되는 거는 맞고요. 네. 그러고 이제 지금 스마트 교통 신호 같은 경우에도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교통 신호 체계가 스마트하게 이제 운행이 되는 거예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게 우리 119 구급차가 지나가는 라인에서는 신호를 우리가 이제 보통은 신호 체계가 이제 불이 바뀌잖아요. 빨간불로 바뀌고 초록불도 바뀌는데 119 구급차가 갈 때에는 모든 신호를 초록색으로 쫙 연결을 해서 신호 막힘 네. 없이 한 번에 가서 안전하게 그렇군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사고는 시간하고 그 골든 연결이 타임이 그렇죠. 있으니까.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네. 해서 신호 체계를 그렇게 맞춘다든가 뭐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의 소통을 보면서 어떤 데는 차가 한 대도 없어 뭐 이럴 경우도 있고요. 네. 심지어는 보행자 신호등도 평소에 보행자가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와야 되면 좀 낭비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행자가 있을 때 배를 눌리면
상황 봐서 이제 신호가 초록색으로 배를 바뀌어서 눌러야 그거 감지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감지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배를 눌러주는 시스템도 있고 그 그게 더 예전부터 좀 낫겠네요. 그 예산이 더 있었던 것 낫겠네요. 그래서 센서가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일단 누르는 배를 걸로 네. 눌러가지고 약간 지나가는 한적한 곳은 네. 네. 그런 그렇군요. 체계도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적용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계속 사고가 많이 나서 안타깝기는 한데요. 네, 네. 아무리 스마트 시스템을 해놔도요. 사람들이 안 지키면 맞아요. 네, 심지어는 우리가 그 가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중앙선 가드레일이고 네. 반대쪽에 또 양쪽에 네. 합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도 부분에 다 해놨잖아요. 네. 그걸 또 못 타놓고 지나가게. 가세요. 뭐든 규칙을 지켜야지 사고가 안 그죠?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마시라고 해서 계속 가셔요. 그래서 못 지나가게 가드레일까지 해놨는데 맞아요. 타 넘고 가.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시민들이 지켜주셨으면 밑으로 좋겠다. 지나가고 위로 지나가고 높이에 놓은 밑으로 지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안타깝지만 그런 그렇네요. 부분들 좀 네. 신경을 써주셨으면. 우리 모두 교통법규를 네. 잘 지킵시다. 네. 저번 달에 노래도 있었잖아요. 네, 누가 네, 네. 불렀던 거죠? 그 친구가 잠원이었지. 예, 아. 자문이가 부른 네. 교통 신호등 횡단보도송? 횡단보도송 네. 네. 그거 잘 지켜주면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그거 요즘에 교육 가서도 홍보를 많이 하는데 네.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애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니 그 쏙쏙 들어와요. 그 아, 노래 그래요? 들으면 네, 그 네. 내용들이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유튜브 이런데 이제 네. 검색을 해보면 네. 이제 교통 안전송 뭐 이렇게 네, 해갖고 네. 키워드 검색을 하면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워낙 네. 귀엽게 잘 부르니까 쏙쏙 그쵸. 들어와서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그 안전 센서와 경고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전 센서하고 경고 시스템은요. 일단 보행자 감시 센서 우리가 앞에도 이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보행자 감지 센서가 차량에 탑재된 보행자 감지 센서가 있고요. 또 보행자 움직임을 그런 이제 감지 센서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서 이제 사고를 예방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경고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차량 내부에 그 시청각 경고 시스템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접근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것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행자하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경고 신호의 이제 그 소리 크기가 좀 커진다든가 아니면 속도가 전멸이 빨리 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지 센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동 경고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에 운전대나 이제 시트 진동 경고를 추가해서 운전자가 보행자와 충돌 위험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뭐 현재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개발이 되고 이것들을 이제 적용하기에는 뭐 아직까지는 또 시간이 있고 또 각 그 지자체마다 또 생각하고 인식하고 적용하는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좀 있어서 네. 개발은 해야지만 적용 못하는 것들도 저희가 있어요. 좀 개발을 법규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의 발전 속도에 그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네네. 뭐 중국이나 미국은 같이 법규가 이렇게 해서 빠르게 선장할 수 있고 그 상용화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의 발전에 법규가 규칙 이런 것들이 안 따라가줘서 상용화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제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지만 네. 법으로 이거는 적용할 것이 없다든가 또 기득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자기들 소득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래서 또 일부 알지만 적용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예전에도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 택시 그래가지고 우버 우버 택시, 택시가 네. 있어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모 업체가 와가지고 네. 그것을 하다가 또 소송에 휘말리고 좀 사고가 크게 이슈가 있었죠. 탓땡이었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한데 네. 근데 그런 규제라든지 법률적인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된다면 더 빠른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기는 해요. 늘 그런 부분들이 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기술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기업의 기술은 저기 가 있는데 법은 아직 뒤에 좀 쳐져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네. 생각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여기서
예, 오늘 그 스마트 시스템 관련해서 보행안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노래 하나 듣고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아, 예, 네, 신청곡 알겠습니다. 알려주시죠. 제가 최근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 그죠? 그래서 눈이 네네. 오면 예전에는 참 설레이고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길 미끄러우면 어쩌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나이가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눈이 오면 뭐 늘 즐겁고 좋고는 하지만 또 안전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기온이 낮아지면 또 우리가 눈이 살짝 얼고 살으름이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은 우리가 또 블랙 아이스, 그 유명한 걔가 그런 그렇죠. 현상이 또 발생을 하니까 네. 늘 조심하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신청곡은 미스터 투의 하얀 겨울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얀 겨울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젊은 시절에 한참 들었던 미스터 투가 부른 하얀 겨울 오랜만에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좋네요. 네, 추억이 새록새록 돋습니다. 네, 네. 예, 이제 저희가 이제 사례 연구하고 통계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보행자 안전 사고에 대한 해외 사례 통계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지역별 보행자 사고를 저희가 뭐 해외 사례라고 해서 전체는 좀 힘들고요. 미국 쪽하고 유럽 쪽하고 아시아 쪽이 어떤지 좀 발표 자료가 있어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사망자가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였고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7,342명이 이제 이명의 이제 보행자가 사망해서 해마다 이제 퍼센트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기준으로 하면 한 12%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해서 보행 사고가 심각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보행자 사망자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 도로 사망자의 약 22%가 보행자 사망자였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일부 국가는 보행자 사망률이 더 높기도 하고, 뭐 일부 국가는 좀 더 낮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22% 정도가 이제 보행자 사망이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마 지난번 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일본하고 이제 우리나라인데 대표적인 국가가 맞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개선된 인프라하고 안전 조치 덕분이죠. 덕분에 보행자 사망자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히 발전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차량 교통 증가로 인해 보행자 사망이 여전히 문제인데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는 데가 동남아 쪽이잖아요. 뭐 네.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작년에 태국 그 주 대사관에서 한국인들 태국에 오실 때 지금 무단횡단해 갖고 사고 나는 케이스 비율이 높나요? 네,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니 조심해라 특별히 요런 이제 발표도 했을 정도예요. 네, 그쪽에는 신호등이 또 따로 없는 데가 많거든요. 아니, 우리는 그냥 네. 보행 횡단보도도 횡단보도 비슷한 데라도 지나가려고 해서 네.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오토바이나 이런 애들은 그런 거 안 지키고 뭐 쌩쌩 지나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안전을 지킨다고 될 게 아닌 것 같던데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근데 이제 그쪽에 살던 분들은요, 그런 신호 체계가 익숙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아. 우리는 그래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차가 딱 서야지만 걷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가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뭐 차들이 쌩쌩 다니는데 중간을 건너가야 돼요. 네, 저는 그래서 막 그래서 앞뒤 좌우 다 보고, 그러면은 스스로가 어. 약속된 것처럼 그 나라 사람들은 잘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막 그리고 그쪽 사람들 막 뛰지 않고 그냥 술술술 걸어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막 뛰기도 하고 해서 이제 사고가 뛰지 또 말아야겠군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무서워서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다른 분 이렇게 잡고 지나가야죠. 그래서 저도 좀 당황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야 정말 대단하다. 제가 볼 때 무법천지던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또 그게 그들만의 룰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은 잘 알아서 지나가고 그쵸. 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는 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태국 여행 많이 가니까 오죽하면 이제 그런 보행 사고 조심해라 이런 발표까지 그러니까요. 예,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네. 인도하고 도로 네. 높이가 다르죠. 그쪽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요. 저 인도는 안 가봤어요. 인도가 아니 그러니까 그 태국의 아, 태국. 보도죠. 인도 네, 보도하고 보도블록. 네. 차도하고가 이렇게 높이가 보도가 높아요. 그리고 차도하고 경계석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다니시게끔 돼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뭐 이렇게 차도로 다니다가 좀 뭐 불편하다 싶으면 인도로 올라오는데 여기가 각이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능선처럼 곡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도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네요. 예. 네, 다니다 보면 네.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가 예. 어제도 이제 아는 분하고 이제 만났는데 외국에 갔다 왔는데 외국 사람들이 늘 우리나라 사람한테 놀라는 게 너네는 그 비싼 휴대폰을 가지고 자리를 맡아놓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자리 맡으려고 핸드폰으로 네. 가방으로 자리 맡잖아요. 네, 그쪽은 아예 상상도 할 수가 없다. 맞아요. 예. 제 지인분이 유럽에서 그 맥도날드에서 뭘 네. 시킨다고 이렇게 딱 놨는데 없어졌대요. 네. 잠깐 두고 이렇게 딱 봤는데 없어졌대요.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네. 이게 산지 그 여행 가기 전에 사진 이쁜 거 찍으라고 샀던 핸드폰이라 네네. 뭐 일주일밖에 못 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총기 소지하고 그런 이제 물품 관련으로 해가지고는 맞아요. 외국하고는 약간 이제 의식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사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사고가 난다 그러면 외국에는 막 뭐 마트에 사재기 동네 마트 하는 털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예, 보도 자료로 계속 보게 되는데 예. 저는 그게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네. 약간 이제 번외로 빠지긴 하는데 예. 집에 냉동실을 탁 열잖아요. 예. 정말 주르륵 떨어지거든요. 예. 네, 꽁꽁 얼은 것들이 사재기할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그래서 냉장고를 2개, 3개 쓰시잖아요. 그쵸, 김치 그쵸. 냉장고랑 다들. 맞아요. 김치 냉장고 예, 쓰죠. 일반 냉장고 네, 쓰죠. 보통 네. 한 집에 2개 이상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그 순간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냉부도 나오잖아요. 냉장고 털어먹기. 예, 예. 그거 되게 아, 의미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몇 년이 지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시작한 거 아시죠? 냉장고를 부탁해.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예. 요새 인기 있는 그 흑백 요리사 출신 그 요리사들이 나와서 네. 이렇게 대결을 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존 요리사들하고.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봐야 되겠네요. 안 보셨군요. 그냥 지나가다가 뭐 냉부가 있길래 저는 재방송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새롭게 또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한번 보시면 또 도움 되더라고요. 예. 네. 워낙 뭐 훌륭한 셰프들이어서 따라할 수가 없어. 아니, 그럼 냉장고 털어 먹는 거라 네. 뭐 요즘 따라하기 챌린지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성공적인 보행자 안전 사례는 외국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일본이 자꾸 나오는데요. 우리나라가 뭐 일본하고는 참 오랜 역사를 함께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뭐 유럽에서 어떤 뭐 상품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거 디자인이나 넘어올 때 다이렉트로 실패를 한대요. 근데 일본을 거쳐서 오면 성공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네. 정도로 이렇게 정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문화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일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기는 아예 안전사고 교육에서 이렇게 실전 사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육할 때 일본에 있는 이제 그 그 교육하는 장면들을 가지고 틀어줬더니 막 다들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차하고 부딪히는 사고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그냥 줘가지고 사람들이 저거 트라우마 생겨요 할 정도로. 근데 그러기 때문에 또 조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좀 강경하게 보행자 안전 교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도쿄에서 보행자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비전 제로 정책을 시행을 하고요. 이 정책이 횡단보도 가시성을 향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행자 섬 설치하고 고속도로 제한 속도 감소 등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사고가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에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거리라는 이제 이니셔티브를 도입해서 보행자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거리로 재설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보행자 광장을 만든다든가, 이제 보행자 관련 교통 법규를 강화를 해서 사고를 줄이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이 보행자하고 또 기후 변화하고 같이 매칭을 잘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해요? 차 없는 거리 이런 거를 해요. 네. 근데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하는 네, 그쵸. 이벤트인데 네. 그 차 없는 거리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걸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걸어가는 구간이나 시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차를 안 타고 걸어가기 때문에 네. 뭐 탄소가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준다든가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뭐 차 없는 거리도 마찬가지겠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 네. 보행자 전용 네. 도로까지도 만들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하고 기후 변화하고 같이 좀 엮어서 네. 좀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실질적으로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의 문화가 집부터 지어놓고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요. 보행자 도로 할 것이 없어요. 뭐 우선 도로 이런 거 하라는 거는 법으로 되어 있지만 도로를 놓을 안 나오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도로와 인도 구분하기가 되게 그쵸. 애매하죠. 힘들죠. 네. 그래서 통학로에서 인도가 거의 찾기 힘든 경우, 어려운 그런 네네. 통학로들이 그래서 있어서 거의 그래요.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주차가 없다라고 해서 일부 도로에서는 거주자 우선 차량 네. 주차장이 또 다 네. 마련이 되어 네. 있잖아요. 걔네들 피해서 가야 되고요. 또 심지어는 그게 없다 그러면 무단 주차가 또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무단 보니까 정말 주차가 네. 아이들 사고와 많이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무단 주차 단속은 진짜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걸 원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요. 안전신문고 앱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앱에 통해서도 저는 완전히 도로인데 이면 도로인데 이중 주차까지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중 주차를 해놨는데 앞에서 이렇게 담벼락에 있고 그 옆에 또 세운 거예요. 근데 담벼락에 있는 차가 빠지니까 차 한 대가 어디 있어요? 도로 중간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민원을 제기했더니 아니 그런 거 갖고 민원을 제기하면 어떡하냐. 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주차할 데가 없다. 뭐 이렇게 오히려 피드백이 오니까 좀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궁금했던 건데요. 네. 그 해외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차를 살 때 네네네. 주차를 어디에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차- 그런 법은 없나요? 차고지 증명제라고요. 네. 네, 일본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경차 빼고는 차고지 증명이 예, 저 그거 돼야지만 들었던 기억이 나요. 돼야지만 차를 살 수가 네, 네, 있어요.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물차,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 네. 차고지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차들은 이 승용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화물차들은 다 차고지 증명을 하고 샀을 텐데. 네. 왜 아파트 주변에 담벼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참 아이러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좀 재정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네네. 차고지 증명제 모든 차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불법 주차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줄어들겠죠.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지금도요. 그 주차장하고 그러니까 주차 면수하고 차량 등록 대수하고 비교를 하면 아마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게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이 굉장히 붐벼요. 그래서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시간대, 그 낮 시간대 주택가라든지 아파트는 좀 널널해요. 네. 그리고 그 반대에 밤 시간이 되면은 또 그 반대 급부가 있어요. 아파트라든지 주택가는 빽빽하고 정말 차댈 데가 없고, 네.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완전 한산하고. 네. 그래서 이제 공유주차 얘기가 네.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네. 제도적으로 이것도 아직 못 따라가고 그렇죠. 있다는 그리고 거죠. 학교나 관공서 같은 게 주말에는 비는데 네네네. 저녁 시간 같은 아, 게 동네에서 좀 개방을 해주면 좋을 텐데 학교는 참 개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책임 소재인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 나는 책임은 학교장 책임이면 말 그대로 어느 학교장께서 주차장을 개방하시고 싶겠어요. 어쨌든 그죠? 동네 네. 공간인데 네네. 그래서 뭐 지역 사회와 뭐 주민자치회든 잘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를 해결해서 텅텅 비어 있는데 학교에 좀 주차하면 마을에 사실 골목 주택 일반 주택가들은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그쵸, 예, 그쵸. 고런 아니면 어떤 메탄동이었나 학교 운동장 밑에다가 이게 좀 약간 지대가 주차장, 높은 데는 예.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네. 아이디어 그거를 좋더라고요. 서울에서도 좀 많이 예. 했었고요. 예. 근데 뭐 수원에도 좀 그런 식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해봤으면 좋겠다는 좋겠다는 생각이 생각이 들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뭐 주차 면수를 공유를 해주면 한 면당 뭐 얼마를 지원해주겠다라는 조례가 있는데 네, 그게 참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게 그 기본 최소 단위가 아마 20면일 거예요. 그래서 20면을 뭐 하루에 8몇 시간씩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뭐 지원금을 네. 얼마 주겠다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 시간에 지원을 해주려면 그게 상업지 위치에 있는 아파트여야 되는데 네. 상업지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소규모 아파트들이 그쵸. 많아요. 네, 근데 그 맞아요. 소규모 아파트에서 20면을 내놓기가 힘들어요. 힘들죠. 그죠? 맞아요, 지원금을 맞아요. 준다 그래도. 네. 그래서 좀 현실성 있는 조례, 뭐 굳이 20면이 네, 아니더라도 네. 유료화 시켜가지고. 네. 돈 근데 받으면 되죠. 그죠. 아파트도 재정이 좋아지고. 근데 그것도 아마 이제 아파트에서는 수익 사업을 못 하게끔 막아놓은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례를 고치면 예, 되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네.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좀 뭐 실행은 안 되는 듯해 그렇군요.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 네. 그리고 지금 수원시에서는 지금 세빛 주차 패스라고 네네. 들어보셨죠? 세비 주차 패스가 네. 수원에 있나요? 세빛 주차 패스라고 네네. 시행됐거든요. 아. 올해부터 25년부터 시행됐는데 수원시 관내 다양한 공영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을 이렇게 결제를 해서 수원 네네. 시민 차량들이 뭐 수원시에 있는 분이라면 뭐 개인 차량이든 법인 차량이든 이렇게 그 스마트 주차 사업단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이 47개소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미리 그래서 그거 알림도 있고 이게 얼마인가요? 그 티켓이? 네, 월 12만 원이었던 걸 알아요. 그래요? 이렇게 그럼 매월 선납하고 감면 적용은 없는데 근데 어디든 쓸 수 있으니까 빈대 그런 알림도 있고 그게 공유되니까 그거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청 방법은 수원 주차 포탈이라고 온라인에 네네.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네, 수원 주차 포탈. 근데 이게 안타깝게 12월에 신청이 끝났어요. 25년도께. 네, 안타깝게도 끝나서 배정도 벌써 다 끝났고요. 네네. 다음번에 또 이렇게 그 신청 기간이 있다면 수원 주차 포탈 들어가셔서 네, 세빛 주차 패스 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원시가 새로운 걸 또 좀 많이 시도는 하더라고요. 그것들이 근데 이제 한 달에 12만 원이라 그러면 네. 사실 저렴한 비용은 아니거든요. 관에서 운영하는 것 치고는. 그래서 저는 비용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1시간 무료 제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좀 뭐 예전에 강남권 아닌 다른 데에도 건물에 주차할 때 한 그 네. 정도 비용을 그러니까 뭐 지불을 하면 어디 주차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디든 수원 시내 어디든 할 수 있으면 근데 그 할 수 어디든이 있는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네, 어디 수원시에서 비었는지 그것도 알림 그거 알아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게 또 편하지 네네네. 그거는 않을까. 뭐 어플로 충분히 구현될 수 예. 있는 그래서 거고. 빈대 찾아서 또 또 만약 이동이 많으신 분들은 또 좀 네네네.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뭐 시도한다라는 것 네, 자체는 네. 해 보고 점점 네네네. 보완되겠죠. 굉장히 네. 아름다운 겁니다. 예, 일단 해 보고 뭐 여러 네. 가지 보완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다면 그 글로벌 보행자 안전 트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죠. 뭐 요즘에 글로벌 보행자 안전 트렌드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다 스마트 시스템의 적용이고 도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 스마트 안전 시스템은 센서하고 조명을 이용해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 또는 보행자한테 경고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그 안전 트렌드 중에 하나다.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닥 신호등 특히나 해외에서까지 신기해하는 바닥 신호등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대량화되면서 약간의 이제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을 하면서 이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행자 감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차량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 해서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보행자를 감지를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브레이커가 작동이 돼서 충돌을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트렌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공공인식 캠페인인데요. 전국적으로 이제 정부하고 기관들은 보행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또 높이기 위해서 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더 안전한 행동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분들께 피드백을 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저는 이게 약간 스파스로 해서 약간 로컬별로 해갖고 뭐 캠페인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규모 크게 하고 네. 예산 많이 확대해서 어디 지역에서 어디 기관에서 한번 빵 하는 것보다 여기저기에서 그쵸.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네네네. 좀 이렇게 고려한 그런 장소와 시간에 이런 걸 좀 하면 그렇죠. 좋겠다는 네, 생각이 그래서 오히려 드네요. 그것들이 더 확산하기 좋고요. 네. 그리고 누구 하나가 그 뭐 무단횡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저지해 줄 수 있는 네, 사람이 그렇죠. 정말 필요한 것 예, 그런 같다라는 생각이 생각이 드네요.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잠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까 봐요. 어떤 네. 노래 신청하실 거죠? 제가 참 아는 노래하고 좋은 노래가 최근에 나온 노래도 엄청 많은데요. 네. 기억이 나는 게 잘 없어요. 이거 기억에 건망증 때문에 어떡할까. 그래서 예전의 노래 중에서요. 녹색지대에 사랑을 할 거야라는 노래를 뭐 이렇게 나오면은 어쨌든 가슴이 네. 좀 따뜻해진다는 아하,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래서 녹색지대에 사랑을 할 거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녹색지대 사랑을 할 거야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행안부에서 24년도에 지역 안전 지수 분석한 게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셨는데 이야기 좀 해 주실까요? 네. 해마다 이제 사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각 부처에서 발표를 해요. 통계 발표를 하는데 이제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지수 분석해서 결과 발표를 하고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안전지수라고 해서 또 발표를 하고요. 그 안에 또 보행안전지수도 사실 발표를 하는데 아직 그 교통안전지수하고 보행안전지수는 확인이 안 됐고 우선은 행안부에서 한 지역 안전 지수 분석 결과를 해서 이제 공표한 자료를 한번 보자면 우리가 이제 보행자 관련 교통 안전 관련으로 해서 보행자 중심 교통 체계 확립, 소방 안전 교육 확대 등으로 해서 안전 관리 정책을 많이 강화를 했어요. 많이 강화를 해서 교통사고는 작년 대비 줄었고요. 그래서 뭐 186명이 줄었고 생활 안전 같은 경우에도 줄었고 화재 같은 경우에도 줄었고 그다음에 범죄 예방도 줄었다. 그래서 4개 부분에서는 작년 대비 이제 줄었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분야에서 전년 대비 뭐 한 436명 정도가 그래서 이제 안전 관련으로는 감소를 했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고요. 대신에 교통 단속을 위한 CCTV는 굉장히 많이 증설을 했어요. 3,190대를 증설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 교통 안전 환경 개선 사업 예산도 426원을 증가를 시켰었고요. 그다음에 소방 안전 교육도 역시나 400만 명의 인원을 늘렸고 그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도 역시 9,460대를 증가를 시키는 등 이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이런 통계를 보면서 줄었다는 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예산이 늘은 부분에 몇 배 이상 늘렸으면 사실 효과는 그거 더 이상을 봐야 되는데 효과 본 거는 좀 좋고 예산은 더 많이 올려놨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 아쉬운 부분들로 좀 작용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자체별로는 좀 비슷해요. 지자체별로는 이제 인구 10만 명당 5명인데,
5.1명이 나와서 뭐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광역시나 도보다는 도가 훨씬 이제 사고가 높았고, 그다음에 구보다는 시군이 사고가 더 높았더라. 이게 더 많이 난다라는 거죠. 차가 많은 데서 사고가 많겠죠. 근데 이제 그 반대예요. 시골 쪽으로 갈수록 더 이게 안전이 아.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안 지키고 사람 없으면 그냥 가는군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예전에 아시는 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시골에는 어두워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안 보여. 뭐 맞아요. 이런 얘기를 또 위험하더라고요.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음. 인구 10만 명당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도시는 그나마 사람들이 많고 불빛도 많고 해서 더 신경을 쓰지만 전체적인 통계 개수로는 도시가 많지만 네. 이렇게 비율로 비율적으로 볼 따져보면 때. 이제 이쪽이 훨씬 높다. 뭐 그렇게 좀 네.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OECD 평균도 기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늘 드는데요. 뭐 해마다 줄었다는 통계가 있어서 이게 정말 통계치가 매년 주나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어떤 해에는 늘고 또 어떤 해에는 줄고 우리가 음. 코로나 때 보행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쵸, 그쵸. 그죠? 안 나다녀서 네. 사고율이 줄었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고가 줄었어요. 네. 대신에 이제 다른 부분의 사고는 또 늘어났었거든요. 뭐 오토바이 사고 갑자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늘었구나 하는데 그럼 코로나 이후는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면 확 늘었냐 또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는 조금 늘고 또 어떤 해는 조금씩 줄고 그래서 그냥 평균치를 계속 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예산이 확보가 되고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만큼 좀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에 좀 더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투자 대비 가성비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가성비 있는 예산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1부 올해 2부 해서 2일차에 통해서 보행자 안전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최근에 관련 책들을 출간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어떤 책인가요? 저희가 이제 저희 사단법인 선진교통문화연합회에서 이제 네. 선진교통문화라는 이슈로 이제 시민들하고 일반 같이 이제 공유하고 행사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행안전사고 관련으로 해가지고 국토교통부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뭐 교육 자료들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널리 확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또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시중에 이제 뭐 책자처럼 이렇게 판매되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제 교육용어로만 쓰게 돼서 저희가 그것들을 좀 모으고 관련 법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보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알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 알고 그다음에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실천하고 그 실천하는 걸 어떻게 해요? 나만 알고 실천하지 말고 소문내야죠. 소문내야죠. 가르쳐야죠. 네. 그래서 가르치고 해서 사실은 이제 보행안전사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행안전사고 책자를 지금 2월 말 중에 출판 예정이고요. 네. 또 이제 배달 이륜차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쵸. 역시나 이제 사실 이륜차 사고가 없는 건 아니고 계속 났었어요. 그리고 이륜차 사고는 이게 났다 그러면 사실 크게 나요. 목숨과 연결되는 그렇죠. 사고는. 근데 배달 이륜차만 있는 게 아니라 취미 라이더들도 있어요. 동호회도 네. 있고. 그래서 속도를 즐기시는 분들. 그렇죠. 전체적으로 막 나해갖고 이륜 자동차 탈 때는 요런 위험 요소가 있고 요런 안전하게 지켜야 네. 된다라고 해서 이륜차 안전보건 필살기라고 또 같이 네. 출판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아마 겨울을 2월 말쯤에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되네요. 많이 좀 구매해 주세요. 아예 그냥 학교라든가 관공서, 도서관 같은 데 딱 비치되면 기본적으로 비치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건 안전도서기 네. 때문에 뭐 네. 보행안전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네. 저희가 요람에서 무당까지 네. 하고 이야기를 네. 하고 시장님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꼭 구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다음 달에 뵐 때는 그 따끈한 책 소식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에 또 저희 또 만나 뵙기라고요. 오늘 수어는 지금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네. 우리 저기 이경남
성함 말씀드려야 되나? 아 네 말씀께서 괜찮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잘해 주셔서 편안하게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 곡 신청해 주시고 저희 이제 인사드릴까 하네요. 네. 마지막 곡은요. 또 좀 올드한 노래죠. 레트로인가요? 이 정도면? 네. 넥스트의 날아라 병아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세연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